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퇴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내 경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비교 우위로 내세웠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오늘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합니다. 착공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소방서와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고 못 쓰는 방화복으로 재활용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절반은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들에게 기부됩니다. 삼성 일가가 보유한 미술작품들인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51점이 광주와 전남에 기증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미랄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MBC 시사 본색에 출연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쉬운 상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참배가 예정된 국립 5.18 묘지. 각기 다른 지지 모임 회원들이 줄지어 정 전 총리를 맞았습니다. 5월 영령을 참배하는 길에는 일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동행했습니다. 장관과 총리,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낸 그래서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는 정 전 총리는 향후 자신의 역할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고 재출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을 완결하는 일이라며 자신도 미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기필코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김해 봉화마을과 부산 대구를 거쳐 호남을 방문한 정 전 총리의 일정은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는 거품이 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보죠. 지지율은 결정적인 순간에 높아야 한다며 느긋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둘 다 훌륭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양한 경험 면에서 자신이 낫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오늘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양산 준비 체제에 돌입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오늘 오후 광주 공장에서 이용섭 시장과 한국노총 의장 등을 초대해 착공 1년 4개월 만에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식에 앞서 지난 4월 초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갔으며 9월에 양산 체제를 갖추면 연간 10만 대를 목표로 차량을 생산합니다. 글로벌 모터스 공장은 1998년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 이후 국내에 들어선 자동차 공장으로는 23년 만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사업 이행 보증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이 기한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은 지난달 대출 확약서를 받은 만큼 450억 원 규모의 사업 이행 보증서와 협약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광주시가 요구한 기한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 법인은 한양이 대표 주관사였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일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는 약한 비가 지나는 가운데 먼지도 가득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황사먼지가 아직 해소되지 못해서요.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현재 113마이크로그램가량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서풍을 타고 밀려나면서 내일이면 대기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침 저녁으로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빗방울은 오늘 오전 8시 무렵이면 그치겠습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늘 늦은 밤 또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무렵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 5mm 안팎, 내일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에 황사먼지가 섞여 내릴 수 있어서요. 우산은 잘 챙겨 쓰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8에서 13m 안팎,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8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소방서와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고 못 쓰는 방화복으로 재활용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절반은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들에게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환경도 살리고 소방관들도 돕는 일석이조의 사업,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카드 지갑과 열쇠고리, 누런 바탕색에 샛노란 형광색 줄무늬가 포인트로 들어간 각종 가방이 판매점에 진열돼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모두 못 쓰는 방화복과 소방 호스를 재활용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쓰임을 다해 자칫 버려질 뻔했던 이 폐방화복들은 보시는 것처럼 가방과 각종 상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가 폐방화복 250벌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이 재가공해 만든 상품들은 광주 신세계 백화점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더 내가 하나를 구매를 해서 그분들한테 영향이 간다면 얼마든지. 수익금의 50%는 현장에서 근무하다 암에 걸렸지만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관에 기부됩니다. 광주에서는 4명의 소방관이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암투병 중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을 지켜준 방화복은 폐기가 된 뒤에도 소방관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백화점에서는 1000개 정도가 판매됐고 지난해부터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판매율이 저조해 자체 기부금을 더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체적인 방문객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판매서 현황도 좀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전당의 콘텐츠들도 개방되고 그래서 백화점에서의 판매는 다음 달 1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상품이 매진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와 대구 등 6개 시도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6개 자치단체장들은 어제 거창군청 앞에 모여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빠진 것에 대해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사업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건설 사업으로 노선 길이 200km에 4조 8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4로 전달에 비해 2.9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지표가 각각 4포인트와 1포인트 올랐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지표도 전달에 비해 8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밑돌았습니다. 삼성 일가가 보유한 미술작품들인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 51점이 광주 시립미술관과 전남 도립미술관에도 기증됩니다. 광주에 기증되는 작품은 김환기, 오지호, 이응로, 이중섭, 임진숙 화백 등 5작가의 작품 30점이고 전남에 기증되는 작품은 천경자, 허백련 화백의 작품 등 21점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 30주년에 맞춰 내년에 작품을 공개하고 전남 도립미술관은 오는 9월에 기증받은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국제 결혼이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가정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교 폭력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학부모들이 한국어에 서툴다 보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was
지난 2007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심채린 씨. 심 씨는 어느 날 중학생 자녀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I asked her if she had experience like a bully from other students. So, and right away, 바로 말해서 네 엄마 그래서 I was shocked.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 말과 행동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머리 많이 밀고 이렇게 하고 몸이 또 이렇게 몇 번 많이 이렇게 또 발바닥 하고 이렇게 So I didn't know that. 심 씨는 다음 날 바로 학교에 신고했지만 모국어인 따갈로그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국에는 일가 친척 하나 없던 탓에 조사를 받을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편했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국제 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전체 학생 수의 5%가 넘습니다. 문제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학교 폭력 피해 사례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피해는 지난해보다 올해 3.7배 늘었습니다. 폭력 피해가 늘어나자 광양교육지원청은 전국 최초로 이주 여성들을 모집해 현장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9개국에서 모인 11명의 지원단은 앞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직접 현장 대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여기 살면서 다문화 아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 아이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언어에 더해서 좀 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폭력 그런 일이 있었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아니고 다른 애들 있을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줄 거예요. 다문화 가정 100만 시대. 매일 차별과 의사소통의 장벽에 부딪히는 조금 다르게 생긴 우리의 이웃들은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전후에 이뤄진 민간인 학살 피해를 전라남도가 자체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12월 9일까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홍보 지원하고 용역을 통해 자체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55년 통계 연감상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 현황을 보면 모두 12만 8천여 명의 학살 피해자 중에 54%가 전남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전면적 확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오늘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산재 사망한 882명 중에 8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며 중소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재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평균 172일이 걸리는 등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의 사업계획서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성명을 내고 행정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지역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홍보위와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최근 시민단체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보는 투명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가 50km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곳이 적지 않아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의 한 도로. 속도 제한이 50km로 바뀌면서 차량들이 전보다 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합니다. 일반 도로는 50, 그리고 어떤 보호구역은 30. 구수 기사들이 잘 보고 다녀야죠. 예외 구간도 있습니다. 목포의 경우 5개의 도심 일반 도로 제한 속도가 6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통에 심의 장애를 주는 곳 그런 것은 50으로 안 해놨죠. 60으로 해놨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다 보니 같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제한 속도가 바뀌는 경우도 잦고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도심 제한 속도를 일괄적으로 5030에 맞추다 보니 실제 도로의 제한 속도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자체 간 경계 구간에선 혼선이 더 심해집니다. 목포와 무안군이 이어지는 도로지만 무안 지역 지방도는 속도 제한이 70km. 하지만 도로 경계를 두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불과 300m 앞 목포시 도로의 단속 카메라의 과속 기준은 50km입니다. 나는 이제 자주 다니니까 아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50으로 찍힌다고 하면 벌금이 안 되겠죠. 5030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도와 일반 도로가 이어지는 구간이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지자체 경계에서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교통심의위를 통해 속도 제한을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최근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서 불거진 대표와 직원 간 갈등에 대해 광주시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비엔날레 전시에 전념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9일 비엔날레 전시가 끝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다만 지금은 국내외 이목이 전시에 쏠려 있는 만큼 임직원이 합심해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마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례 화엄사의 초대형 목조불상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화엄사 대웅전에 있는 목조 비로자나불 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7세기에 제작된 이 불상은 높이가 3m에 이르는 초대형 조각으로 우리나라 불교 조각 중 삼신불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입니다. 호남대학교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교육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공모에서 심화와 개별 강좌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심화 강좌로 선정된 수학으로 푸는 블록체인은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프로젝트와 토론, 실습을 융합해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됩니다. 또 개별 강좌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중보건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좌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다음 달 1일 5.18 자유공원에서 창단식을 엽니다. 광주의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수업을 거쳐 연말에 님을 위한 행진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이는 창단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뮤지컬 광주가 다음 달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해 5.18 4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뮤지컬 광주는 다음 달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됩니다. 뮤지컬 광주는 재공연을 앞두고 곡의 일부와 출연진이 보강되는 등 더욱 탄탄해진 구성으로 광주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